유산을 해놓고 감히 우리 가족을 모두 속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진나영이 우리의 정체를 조작하려다가 결국 아기를 잃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진나영은 오늘따라 병원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걷던 진나영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번 일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눈길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한진태의 냉정한 얼굴, 그리고 남편 한현성의 의심까지. 진나영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영씨,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병원 홍보실에서 일하는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진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동료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진나영은 가볍게 고개를 돌려 그 말을 피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드리운 불안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성공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면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진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함께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혈이 시작된 것을 느낀 진나영은 그 자리에서 차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나영은 무릎을 꿇고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진나영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몸은 진나영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혈의 양은 점점 늘어났고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의 뱃속에서 아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진나영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제발. 하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진나영의 절박한 목소리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우리의 아기가!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진나영의 몸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나영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유산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한 진나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진나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시어머니 김마리와 시아버지 한진태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진나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지만 진나영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진나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산모수첩.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모수첩을 찾는 동안 진나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 있다. 마침내 적당한 물건을 발견한 진나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면서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나영은 차분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모수첩 구합니다. 빠른 거래 원해요. 곧이어 판매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은 상태가 좋습니다. 직거래 가능한가요? 진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진나영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진태의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손이 떨렸지만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들어와라. 한진태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진나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진태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진나영이 들어오자마자 눈길을 들며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침착하게 한진태의 책상 앞에 다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곧바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한진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는 한진태의 눈빛은 한결같이 냉철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던 한진태의 손이 멈추더니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잘 처리했구나. 이렇게만 된다면 앞으로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나영아, 요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구나. 얼굴이 창백해. 어디 아픈 거야? 한진태의 날카로운 시선에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진태가 진나영의 안색을 눈치챘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시선을 피하려 눈길을 돌렸습니다. 우리와 현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한진태가 서류의 내용에 만족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몸이 아프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 나영이 너도 잘 알잖아.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말을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산으로 인해 몸이 상해버린 진나영은 한진태의 관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잘 쉬면서 추스르도록 할게요. 진나영은 최대한 진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진태는 그런 진나영을 잠시 더 바라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눈빛에 어떤 의심이라도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기만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게 잘 처리했겠지. 이대로라면 최 선생이 현우라는 사실이 들통나지는 않겠구나.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진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기 직전 한진태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나영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병원 일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넌 현성이 아이를 가졌잖아. 진나영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한진태가 진나영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는 의심의 눈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진나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나영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거래 장소로 정해진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고 진나영은 한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산모수첩의 판매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모수첩을 파시는 분이시죠?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돈은 준비되셨나요? 판매자는 은밀하게 묻고는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진나영은 가방에서 돈이 든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매자는 돈을 확인하고는 산모수첩을 꺼내어 진나영에게 건넸습니다. 진나영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거래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진나영은 이 서류를 통해 유산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이 거래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는 가정부가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한진태의 명을 받아 진나영을 뒤쫓아왔고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들어간 카페에서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가정부는 신중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군. 가정부는 나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진나영과 판매자 사이의 거래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은 정확히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가정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나영이 밖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 조심스럽게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이 가정부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원장님께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가정부는 이미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부의 손에는 진나영의 비밀을 담은 증거가 있었고 한진태에게 보고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가정부의 보고를 받고 나서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에서 진나영이 산모수첩을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 담긴 진나영의 불안한 표정과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래는 진나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한 건가? 한진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진태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진나영이 애써 감추려는 비밀이 바로 유산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며 진나영이 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한진태는 더 이상 진나영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영이도 이 기회에 처리해버려야겠어. 한진태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심이 서자 한진태는 곧바로 진나영을 불렀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가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진태의 호출을 받은 것에 진나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진태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진나영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진나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진태는 고개를 들고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냉정한 시선이 진나영을 꿰뚫어 보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앉아.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한진태의 시선을 피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나영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한진태는 잠시 대답하지 않고 서류 위에 얹힌 손가락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진나영의 불안한 모습이 한진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나? 요즘 내가 많이 예민해 보여서 그래.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진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의 말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진나영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만 혹시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한진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진나영은 속으로 크게 동요했습니다. 한진태가 왜 산부인과 진료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산부인과요? 진나영은 되묻는 말 속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건강도 걱정되고 아기도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나? 한진태는 진나영의 반응을 주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진태는 더 이상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나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시간 내서 함께 병원에 가자. 내일이라도 좋고. 한진태의 제안은 그 자체로 압박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속이 뒤집어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가짜 산모 수첩도 모든 계획도 한진태의 의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진나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진태의 눈빛이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자 진나영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한진태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진나영의 속은 마치 얼음장 같은 공포로 차올랐습니다. 한진태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진나영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태의 제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의도에 걸려든 자신을 자각하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절망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진나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진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유산을 했어요. 진나영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분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진나영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 선생님의 정체를 폭로할 거예요. 진나영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 진나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진태의 분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군. 한진태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주먹을 내려치며 진나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수상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냐? 진나영은 주눅이 든 채로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진태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순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충격적인 고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이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진나영이 바로 다음 순간 던진 협박이 한진태의 머릿속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진나영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과 공포는 이제 막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기를 잃었지만 저까지 버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진태는 냉정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너 그동안 우리가 숨겨온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거냐? 네, 맞아요. 진나영은 고개를 들고 한진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예요. 최 선생님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히면 아버님도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의해 끊겼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마리가 분노에 찬 얼굴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는 동시에 김마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진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진태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김마리는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김마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말문이 막힌 채 두려움에 휩싸여 김마리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김마리는 천천히 한진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었던 거죠? 내 아들 현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거예요? 한진태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김마리의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의 분노는 너무나도 크고 깊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당신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상황을 밝히려고 했던 거야. 한진태는 변명하려 했지만 김마리는 그 말을 무시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라니. 내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데
당신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다고. 그리고 나영이가 이걸 협박도구로 쓰겠다고. 김마리는 진나영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협박하려고 했다니. 진나영은 김마리의 분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자가 이토록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그리고 당신, 한진태 씨, 나한테 말해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아들을 숨기고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속일 수가 있었느냐고. 한진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마리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고 한진태는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그걸 무기로 협박까지 하다니. 너희들은 진짜 인간도 아닌 것들이야. 김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망 속에서 진나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김마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저는 그냥 너무 두려워서.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김마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진나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진태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김마리를 바라보았지만 김마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이 집안을 떠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하도록 해. 김마리는 차갑게 말하며 방을 나갔고 진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한진태와 진나영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